남무석 총재님, 예. 예, 올기총 총재의 남무석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요양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도록 유기시설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도적 문제입니다. 모든 그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것 때문에 갈수록 복지 이 시설들이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크게요. 개선을 하실 것인지. 예, 우리나라가 그 재앙 요소가 많아서 공약을 하나 새로 건설을 하려면은 도장 찍는 데가 수십 군데고 관련되는 부처가 많아서 6개월, 1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파주시장이 앞장을 서가 공장을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그 시에서 관공서를 다니면서 도장을 빨리 받아주고 이래서 파주가 공장 건설에 아주 유리하도록 행정 처리를 해준다 해서 엄청 파주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서 인구도 엄청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공무원을 자꾸 많이 뽑아요. 공무원을 뽑으면 전부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역할을 하는데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아주 절차가 자꾸 늦어지고 더뎌지는데 공무원을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 정권은 공무원 절밥통을 갖다 늘리는 거꾸로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각 분야마다 어떤 결과를 가는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그런 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노인이 많아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원이 많아지고 이런 시대에 그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국가가 상수를 들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요양보호와 관련되는 것은 특단의 조치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절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득 실무총재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 말씀드리라 그러면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우리가 총선 대회에서 4월 15일 대비해서 네. 오늘 모임입니다. 예. 우리가 월기총하고 사실적으로 복지당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그건 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마디 말하기보다는 4월 15일을 대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3%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딴 지금 이제 사무실이 종로가 있는데 기독당 열심히 뛰도 조금 모자라가지고 국회의원 출마 가지를 못했어. 어쨌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선거가 되면은 젊은이들은 전부 배낭매로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기도 요양시설 한다 하지만 저도 20년간 요양 원장을 했기 때문에 성향을 잘 압니다. 시장 군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복지시설입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은 거진 90%가 버스를 통해 가지고 막 투표장에 와 치고 가지 사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게 끝난 다음에 보면은 어디에 누가 왔는지 대충 압니다. 어느 동에 어느 요양원에 몇 분이 왔는지 대충 압니다. 찍은 거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선거에 나가는 거는 그 사람이 민주당을 찍든 무슨 한나라를 찍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복지에 관해서 사실 이게 이번에 정부의 법을 바꿔놨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한 4명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회의를 진지하게 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계속 개발되어 나가야 되는데 대한노인회가 지금 현재 완전히 가장 힘 있는 단체가 가장 죽은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왜? 리더가 앞장서질 못해요. 지금 현재 코 걸려 있어. 내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맞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경륜 있는 참 우리 총재님 모시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야기가 경륜과 젊은 패기가 이 꼴로 되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노상 신진만 원하지 경륜을 갖다 무시해버린다고요. 절대 경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경륜 많은 분들이 그 경륜을 가지고 젊은이들 리드를 해줘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발 한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양당 체제에서 사람들이 다급한 게 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3월 중순쯤 가면 다급해집니다. 양쪽 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총재님께서 가상해서 전국 참 경로당이라도 상관없고 요양원 복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게 되면은 당신네들이 가려운 점 이러한 점을 대한노인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복지당이 하자는 겁니다. 나 보면 사람들이 혹 해서 몰린다 소문이 나면요 양당에서 와서 손잡자고 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몇 개 줄래? 얼마든지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볼 때는 복지당은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비중 크게 안 봅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4월 15일 대비해서. 국회의원 안 되면요. 아까 누구 이야기했죠. 아무리 좋은 안내 본들 위에서 콧방과 펑 기쁘고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차림도 가든지 아니면 저 과천에 갑니다. 복지부에 가서 아무리 안내 봐도 안 돼. 교수들 안내 봐도 저거 콧방귀 끼고 끝내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을 내가 역임을 4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안 가지고 회장들 다 모아가지고 안 가지고 가본들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 그리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당이 이젠 스타트를 해서 나갔으니까 회장님의 그 총장님의 경륜과 여기 있는 이사님들의 안을 취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십시오. 경로당이든 요양시설이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가상에서 한 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직원카드를 해서 무료로 줍니다. 65세 되면. 버스를 타면 지도 내고 타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버스비 50% 할인해 줘봐라. 그게 요겁니다. 노인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에 직원카드 그거 말고 이게 직원카드 아닙니까? 그죠? 직원카드 이거는 지하철은 어딜 온천을 가도 괜찮고 이천 가도 괜찮은데 춘천 가도 괜찮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타도 무료인데 버스는 무조건 100% 다 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대한노인이 뭐하노? 50%라도 버스비를 할애해 받도록 해라. 100% 하면 안 돼요. 100% 안. 이 왜냐하면 버스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야 그쪽 저 복지당 그쪽에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표 좀 얻자 해가지고 좀 파격적인 차가 와서 공약이 필요해요. 총장님한테 손 내밀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제 남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체 투표는 50일 남았지만은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현실을 지금 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질문. 복지당이 사실적으로 뭔가 노인들이 필요한 것 지금 전체 수를 보면요 노인네들이 투표 수에 참여율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우리가 꽁 잡는 게 매라고 우선적으로는 3% 이상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말면 좋은 안 막내 놔도 괜찮아. 안 하면은 빈공작은 거 공약이 되는 기고 우리가 되면은 공약이 필요하죠.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약의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죠. 뭐 젊은 사람들 뭐 결혼하면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줘도 소용 없고요. 노인들이 필요한 것, 복지에 필요한 것을 안 차고 내버라는 거예요. 내 가지고 총장님 이름으로 복지당 이름으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야 그거 괜찮다 해갖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각 시군 18개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연합체에서 총장님 좀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자리 한번 소송 받아가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이 요 네 번째가 아니야. 네 번째. 그 버스 무료로 예, 나와 있죠. 티켓을 준다는 사 공약이 번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그 만 7년을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려고 전국의 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이나 노인 관련되는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가를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공약을 하는데 지금 노인회 회장은 활동을 안 하지만은 245개 시군구의 대한노인회 지회장이 이제 그 도시의 경로당을 관장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의정부 지회장이 이제 의정부의 경로당 회장들이 투표해가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노인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시장, 군수구, 정장하고 또는 의원들하고 이제 교제를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도 그분들이 이제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 7년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전국 투어를 갔다가 뭐 10대번을 해가지고 전부 흉음을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노인 경로당까지 가는 노인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그런 공약을 노인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전면에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경로당까지 몇십 부씩이 전부 다 배달이 돼가 노인들이 다 이제 받아보도록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지회장이 경로당 회장들 보고 이제 차 마시러 오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복지당이 우리 노인 공약을 이리 하고 있는 당이니까 경로당 회원들 열심히 좀 정당 투표 찍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245 시군구의 그 회장들이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런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고는 많이 하는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요양보호사 그것도 중앙에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이제 이번에 우리 당 요양보호사 그들의 복지 진흥을 위한 그런 분과로 해가지고 이제 위원장 뭐 부위원장 맡다가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또 이제 자기 요양보호사 보고 여기다 찍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임금도 올라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고 또 복정한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것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인 관련되는 유관단체는 그동안에 아주 유대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통팔달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약도 하고 이제 지지를 표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되는 데는 우리가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또 소외계층이 이 정권 들어가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50인 이하의 영세 상공인들 그분들이 만 원의 최저임금을 몰아붙이니까 그걸 갖다 주는 게 부담이 돼 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고 50인 이하 영세 기업은 일종의 3D 업종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젊은이나 국내에서는 그 취직을 안 하려면 놀았으면 놀았지. 그러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쓰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도 옛날에 중동이 어디고 뭐 돈 벌라고 그냥 안 나갔습니까? 외국인들은 힘이 들어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이래가 이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50인 이하의 중소상공인들은 그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시키면은 3년간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면은 이 회사 취직하면은 3년간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뛰다니면 안 되니까 법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내가 3년간을 부려모아야 될 외국 근로자인데 내가 주 5시간만 일해야 하니까 일을 많이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잔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과외 시간도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52시간만 하니까 벌이가 안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부모가 아픈데 돈도 보내야 되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니까 그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장님 내가 말이 밤잠도 안 자고 일을 할 건데 일을 안 시키니까 내가 버리려고 없어가지고 내가 외국에서 마누라고 애 들이고 부모도 아프고 이래서 내가 돈 벌려고 왔는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이 회사에 내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법에 의해서 내가 이 회사를 3년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회장님이 내를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주면은 다른 데 돈 버는 데다 가도록 나를 좀 놔줘 있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확보한 그 외국 근로자를 놔준다는 거야. 이런 정도로 아주 지금 50인 이하의 기업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대표관이하고 이제 이번에 같이 하기로 됐는데 그분 하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주 52시간의 근무제를 5년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공약을 해가지고 보면은 속을 때 속을 값이에요. 정부에 더불어당에 자유한국당에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복지당이 주 52시간 근무를 5년간 유예하겠다. 야, 여기다 찍자 마. 이러면 우리가 안 살겠나? 그러면은 영세상공인이 표를 다 찍을 거다. 이제 그 회장이 말하는 게요. 그 단체의 중앙회장이 주 52시간도 그거지만은 최저임금 10,000원을 빨리 강조하는 그것도 최저임금 10,000원을 5년간 유예하겠다. 지금 강행을 안 하겠다. 이런 공약만 해도 그 사람들이 기가 번쩍 눈이 번쩍 뛸 거다. 또 그런 이야기고, 그런 단체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또 받은 공약이 뭐냐 하면은 60을 넘어가 퇴직은 했는데 정년 퇴직은 했는데 64세까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니까 지하철표라든지 공원에 가서 공짜로 들어가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 완충기에 있는 사람, 그죠? 64세 이하 60세까지 퇴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짜업으로 일하는 방법이 고급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중정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식견이 높으니까 영세 상공인 회사에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경영 자문관으로 나와서 그 회사에다가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경영 자문관 제도를 이제 채택해 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정부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일상적으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50만 원을 받도록 해주면은, 그러면은 64세 이하가 일종의 용돈벌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분은 좋고, 기업은 기업대로 대기업이나 또 중앙공무원을 국장급 이상 뭐 이렇게 차관이나 이런 걸 한 사람이 경영 자문관으로 와서 경영에 자문을 해주면은 그건 또 좋고, 이런 두 가지 이득이 있는 제도가 경영 자문관인데, 그거를 갖다가 정부의 요구에도 채택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은 그 가독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중소기업 그 사람도 좋아할 거다. 그게 이제 그 단체의 회장이 내한테 이제 그 공약을 우리가 이제 걸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호응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제 들어서 그 공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지금까지 기성정당이나 정부에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실천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면은 정당 투표에서 그런 것 때문에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노인 800만과 좀 확대하면 1,000만에 대해서는 내가 뭐 국회의원 2000년에 부터 내가 이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1%가 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는데, 그때 내가 국회의원 중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빠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 문제가 정치적인 큰 부담이고 나라에도 큰 부담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100명을 여야간에 내가 동의를 받아가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했어요. 대한노인의 회장단과 전국의 노인복지 전문하는 교수를 다 초청을 해가 창립총회를 하고 그래 회장이 되고 했는데, 그때에 정세균 총리도 회원이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 당시에 노인복지정책연구회 회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회원이고, 지금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회원이고, 원희룡이도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회원이고, 서청호이다 박이태다 뭐다 전부 뭐 기라성 같은 사람을 전부 회원을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 노력을 하고, 우리 아파트 경로당도 내가 창설회가 삼성 국회의원 한 사람이 경로당 회장까지 내가 하면서 아주 제일 바닥에서부터 노인 문제를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노인의 복지를 위한 그런 공약이 아까 말씀처럼 내가 다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소도시에 있는 회장들이 이 강력시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에도 공짜로 타는데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표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런 건의를 받아줘 가지고 제주도하고 충청남도가 75세부터 버스표를 줍니다. 지금 도지사가 도비로. 그래 75세부터 왜 주냐면 예산이 한꺼번에 없으니까 이제 내년에 또 70세까지, 그 다음에는 65세가 요래 이제 확대를 하겠다가 75세에다가 제주도하고 충청남도가 버스표를 지금 도비로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약을 지하철처럼 버스표도 준다는 공약을 내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노인한테 노령수당을 30만 원 준다 이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노인표를 먹고 1.1%로 문재인한테 이겼는데 실천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다니면은 지금 일종의 기초 노령연금을 해가지고 아주 소득이 없는 사람 3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퇴직을 내가 집은 있다요. 그 재산이 있다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벌이는 없는데 노인한테 줄 용도를 줘야지. 그러면은 나는 재산세 내고 국가다 할 소리를 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연간하는 사람 한 푼도 안 내고 받는데 나는 나라다가 재산세지 뭐 내 할 소리를 다 했는데 노인한테 줄 거면 같이 줘야 안 되냐,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제 공약을 그걸 합니다. 하는데 무조건 30만을 줄라 하니까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 단계로 이제 토일 노인사원제도를 둡니다. 그 제안합니다. 토요일 날 주민센터에서 컴퓨터하는 노인이 근무를 하는데 6만 원 일당으로 하면은 토일 이틀 12만 원 받고 한 달에 4주면은 48만 원, 5주면은 60만 원을 받아.